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최근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이 어떻게 은퇴 후 생활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은퇴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 65세 이상에게 월 35만 원 지급.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을까?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실제로 은퇴 후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안정의 시작. 작은 지원이 큰 차이를 만든다. 우리는 종종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월 35만 원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은퇴 후 매월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매일같이 경제적 압박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이 지원금이 지급되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더 나아가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 63세는 몇 년 전 은퇴한 후 자녀들의 도움 없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 씨는 자주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날들이 많았고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고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지원금 덕분에 박 씨는 다시 외출도 하고 좋아하는 취미인 책 읽기와 손글씨 연습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삶의 질이 확연히 개선되었죠. 2.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보조금.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줄어드는 만큼 생활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 필요한 지출은 계속 발생하지만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때 월 35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보조금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 씨 70세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은퇴 후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있지만 이제는 큰 지출을 하지 않기 위해 더욱 절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월 35만 원의 지원금 덕분에 김 씨는 매달 필수적인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남은 여유 자금은 병원비나 취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 지원금 덕분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덜 힘든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3. 은퇴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 은퇴 준비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월 35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단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꿈을 포기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그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씨 68세입니다. 이 씨는 평생 직장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었고 은퇴 후에는 여행을 다니고 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그 꿈을 미루고 있었죠.
그런데 월 35만 원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씨는 그 돈으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자신이 가고 싶었던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지니 마음도 편안해졌고 더 이상 꿈을 미루지 않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월 35만 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금액이 노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데 있어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분들에게 이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갑작스런 변화에 맞닥뜨리게 되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한 번쯤 고민해본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죠. 경제적 걱정, 건강 문제, 시간 관리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험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경제적 안정성 확보.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받기.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일을 하지 않고 수입이 끊기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매월 들어오는 수입원이 없으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정부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작은 금액이 은퇴 후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월 35만 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박 씨와 같은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전보다 훨씬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비가 매달 걱정되지 않으면 남은 여유 자금을 취미나 건강을 위한 지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월 35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가져오는 변화는 단순한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2. 은퇴 후 취미 찾기.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의미 더하기. 은퇴 후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생깁니다. 평생 일을 하면서 쌓였던 경험과 지식이 이제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때 취미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뭐 할 게 있을까? 라고 고민하지만 사실 취미는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원래 여행을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여행을 자주 떠나지 못했죠. 은퇴 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매년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여행을 통해 많은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은퇴 후에도 풍성한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쁜 일정을 핑계로 책을 읽는 것조차 미뤄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바쁠 일이 없으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챕터씩 읽기 시작했는데 점차 책에 빠져들면서 독서가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책을 읽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취미를 찾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은퇴 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건강 관리. 지속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체력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만 운동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때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스트레칭 등을 하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단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먹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고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하며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4. 사회적 활동,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 은퇴 후에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고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때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씨는 은퇴 후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즐겁고 보람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씨는 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활동은 은퇴 후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점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건강을 관리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월 35만 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건강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은퇴 후에도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은퇴 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